주산천나 불행에 처해 있을 땐 용기가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민찬드버가 좀 있다. 저 HMM 불행이 아니라 박앤세일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저 물류대란에 대한 부분 끝난 게 아닙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HMM 앞으로 이제 또 엄청나게 올라와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상하이 봉쇄 풀어라 보면 주가가 안 간다 보면 그래서 상하이 봉쇄 무기한 연장에 해운주가 좀 하락한. 아니 보면 중국 당국 너무 오버 떠는 거 아니야 보면 이런 부분 실수입니다 보면. 예, 그래서 변이 코로나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보면. 상하이 봉쇄를 좀 풀어라 보면 이 무식한 공산당 같으니라고 보면 그렇게 해서 정도라 지금 상하이 전기차 허브 위기에 테슬라 니오 공장도 가동하는 지금 늪에 빠졌습니다 보면. 아니 중국 공산당들은 뭔 생각으로 지금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는데 상하이 봉쇄를 풀 생각 안 하고 뭔 생각을 갖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시가 봉쇄가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들이고 있는. 그래서 중국은 애초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계획이지만 상하이 전면 봉쇄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상하이 봉쇄는 중국 생산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그래서 중국 첨단 기술 허브인 상하이와 인근 지역 공장이 대부분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이에는 중국 기업 생산 기지도 많이 있다. 그래서 상하이 유럽 상공 회의소의 회원인 하라드 큐버드 씨는 월스트리트의 인터뷰에서 어렵게 직원들을 불러 모아도 부품 공급 업체가 문을 닫거나 부품이 있어서 배송이 불가능한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죠 중국이 보면 지금. 그렇게 해서 아니 봉쇄를 풀어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군대식으로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보면. 예 그렇게 하면서 HMM도 덩달아도 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또 당하죠 우리가. 그래서 특히 전기 자동차 생산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기업만 18,000개에 위치한 상하이가 중국 전기차의 본산이라 불린다. 그래서 글로벌 타임스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는 9일 전기차 생산 일시 중단을 했다. 이런 점. 그래서 3월 이후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린성과 상하이, 짱중성의 협력업체로부터 부품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전기차 생산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해주면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미국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도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이런 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세계 최대 생산 전기차 생산 기지인 만큼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 전기차 사업 생태계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어떤 점 이런 부분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 봉쇄 조치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 중 하나가 물류 업종이고 상하이 물동량이 4,700만 톤 규모. 그래서 중국 전체 물량의 17%를 차지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지금 2주째 물류대란. 야, 자꾸만 이러면 안 되겠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HMM이, 개인들이 굉장히, 우리 동학군들이 진짜, HMM을 딱 버티고 있는데, 외국인 애들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그렇네요 보면. 근데 우리는 지금 형들아 뭐 다시 좋아질 수 있어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또 증권 뭐 코스피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는가 모르겠네요. 코스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자 보면 형들아, 자 코스피 부진의 한국 게임이 눈길 잡는 미중 ETF에서 국내 개인 투자가 코스피 부진의 형들아 근원적으로 ETF는 형들아 뭐 그렇게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형들아. 그래서 미국과 중국 연계된 ETF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와 중국의 전기차, 해외 테마형 ETF에 높은 관심을 쏠리고 있는. 그래서 코스피는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 우려로 9%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는 2% 상승한. 그래서 국내 개인 투자자는 최근 6개월 동안 6조 9천억 규모의 ETF를 매입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고 과거에도 테마형 ETF를 만들 때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름을 붙여야 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들은 1 거래량 4분의 3을 차지하면서 집단 행동을 이내 개미의 별명을 얻었다. 근데 ETF보다 형들아 뭐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형들아 코스피에 대한 부분 우리가 8, 9개월 하락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2700선에서 이제 또 강하게 또 반등해주는 그래서 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건 지금도 생각해도 좀 정말 어떤 충격적인 일이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또 좀 진정되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분 다시 올려주는. 그래서 HM은 좋은 기업인데 왜 주가가 이거 그다음에 상하이 봉쇄 빨리 풀어야지 보면 우리가 좀 살지 보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터닝할 수 있어요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볼까요? 하워드 막스 형이 얘기한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막스 형이 얘기한 환수야 너무 비싸게 매입하고도 나쁜 투자는 아닐 만큼 좋은 자산이 없으면 충분하게 싸게 매입하고도 좋은 투자자가 아닐 만큼 나쁜 자산은 없다. 결국엔 싸게 사라는 거죠 형들아.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형들아 주식의 가격을 지불하잖아. 10만원이건 20만원 100만원이건 1000만원이건 1억이건 가격을 지불하면 그 가격 지불하면 기업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기업의 가격이 좋은 가격이 나한테 와야지. 내가 1억을 들이댔는데 2천만원이 가격이 오면 그거는 잘못된 투자죠. 1억이 오면 3억이 오고 막 이래야지. 지불한 거에 대비 많은 걸 얻어야 되는 게 바로 투자다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라프 웨즈 형이 말해준 요 부분 볼까요? 자, 누구나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가능한 빨리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자문해 봐야 된다. 다시요. 누구나 주식을 보유한 이유가 있다. 그 이후에 의심이 돼요. 이거 캐션 마크. 이게 맞을까? 캐션 마크.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좀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보유 종목에 대한 재평가는 보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보면. 근데 뭐 계속 재평가 그런 것보다 뭐 며칠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한 번씩 보유 종목에 대한 재평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보면 형들아 월봉에 대한 부분과 하단에서 HMM 많이 쉬었죠 보면. 많이 쉬었어. 그래서 올해가 정말 어떤 주식은 근데 좀 일찍하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뭐 주식을 가르칠 때 뭐 부동산 먼저 이 재테크 공부는 필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 근데 주식을 가르칠까? 만약에 형들아 제가 뭐 아들을 낳는다면 보면 주식을 먼저 가르칠까? 만약 부동산을 가르칠까? 그런 어떤 고민이 되는데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 투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그 투자를 얘기하기 전에 도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순순히 딱 얘기해야죠. 그래서 월봉에 그러니까 투자 공부가 안 되면 우리가 평생을 읽었던 돈을 갑자기 주식시장에 쏟아부어갖고 다 날려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죠.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은. 부동산도 레버리지 잘못 사용하면 폭망하는 경우 있죠. 경매로 넘어가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월봉에서 눌려주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는. 자 주봉에 대한 부분 바닥 21,100원에 대한 부분과 그러면서 올려주는 부분에 눌려줬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에서 슈팅이 굉장히 또 세게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자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눌려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일봉에서 자 볼륨점이다 하단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또 세게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또 나와줄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